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없는 새로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갈등 풀어야 하고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사익을 추구했던 나쁜 구조 바꿔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인터뷰로 생생경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번 헌재 선고에서도 지적된 정경유착의 문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또 탄핵 인용 이후 증시 마감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 여파는 없을지 면밀한 관찰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막을 방법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1조 넘게 책정됐다가 고작 1,300억밖에 회수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최순실 관련 예산들에 대한 문제점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해서 관련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소리는 사드 배치 대응 미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명동 그 풍경 소리로 전합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전에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뉴스로 향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은 파면됐고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이 정경유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한 명의 탄핵으로 문제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개혁 방향과 실천 의지 그리고 정경유착의 어떤 문제점들의 배경 좀 더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국민들 오전 내내 보고 지금도 이야기가 분분한데요. 탄핵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헌법재판부에서 8대0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 공론 분열과 또 경제에 미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람직했던 방향이고, 그런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8대0 어떤 갈등의 여지를 없애려던 그런 배경도 보이는데, 국정 공백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없는 상황으로 두 달을 끌고 가야 합니다. 경제에서 좀 걱정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먼저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 즉 탄핵 국면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경제나 기업 경영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정도 대선 기간이 있고 그동안의 과도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운영이 되는데, 네, 많은 국내에 산적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동안에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만약 기각되었을 때를 상정해 본다면 그때 왔을 더한 불확실성과 혼란, 이것이 비교 영향을 했을 때 탄핵 인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네, 두 달의 과도기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적 여파로 봤을 때 기각보다는 인용되는 면이 훨씬 덜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적으로 짚었던 것들, 특검 수사 결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경유착입니다. 이게 워낙 고유명사처럼 돼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 굉장히 크고 해결하지 않으면 또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도 보면은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사실 참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보여준 슬픈 우리 현실이었죠. 네. 결과 보면은 결국은 우리 재벌들이 작은 지분을 가지고서 황제 경영을 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세습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로비 필요성이 생기고, 그래서 정경유착이 더 강화되고, 또 그런 필요성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이 또 돈을 뜯어내고 네, 또 협조를 하는 그런 공생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공생관계, 결국은 여기서 승자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이고 패자는 국민들입니다. 이런 네,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한국 경제의 성장 또는 사회적 양극화 측면에서 참 암담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번 촛불 시민 민심이라는 것이 이런 경제 체질을 우리가 극복하자는 것이 아닌가. 새 정부,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게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나 의견이 아니라 이 재벌 문제를 거론되고 공공연히 수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일 텐데요. 일단 롯데, SK, CJ 등에 대한 기업들의 수사, 또 삼성에 대한 수사들 지금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 더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탄핵이 인용이 되었고 또 특검이 굉장히 진보적인 어떻게 보면은 법 원칙에 따라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검찰이 특검의 전례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 때문에 롯데라든지 SK, CJ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전 세계에서 네. 유력한 경제지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정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이 되면은 재판에서 나오겠죠. 네. 그러면 법정 최고형을 부과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과거처럼 3년 징역형 5년 집행유예 같은 식으로 법원이 판결한다면은 그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최악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재벌의 문제, 우리 사회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들 그리고 비리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도려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까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투명성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상식인데요. 기업들은 좀 그런 것들을 싫어했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 같은 형식이 결국 국민을 패자로 만들었는데요. 처벌, 법정 최고형 말씀하셨지만 뇌물죄라든지 여러 지금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배구조상에서의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기는 어느 정도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1심, 2심, 아마 대법원까지 가게 되겠죠. 네네.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이번에 특검이라든지 또 헌법재판소가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의 뜻이 그 원칙에 번향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이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 경제에 정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판결을 하고 그런 판결을 우리가 수립해 나간다면은 향후 정경유착 문제를 근절하는데 획기적인 그런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성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적 관심이 수그러들면은 다시 옛날처럼 사무법칙이라고 하죠.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같은 그런 과거의 사법유린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압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가려진 기업 재벌의 황제 경영과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어떤 공생관계 끊어야 될 텐데요. 상법 개정안도 사실은 통과 못했습니다. 기업을 좀 더 투명하게 경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려졌는데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이 정경유착의 배경들 하나씩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기본적인 재벌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그리고 재벌이 세습을 통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정치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은 정경유착이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모기가 많이 나오게 하는 웅덩이 역할을 하는데 웅덩이를 소독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재벌 개혁의 아이디어가 되겠는데 재벌 개혁이 근본적으로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과 기업 가버넌스에 대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2013년에 이스라엘 재벌 개혁이 바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고요. 이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소유 지배 구조 문제가 아니고 기업 가버넌스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경영권 위협이라든지 외국 자본에 의한 M&A라는 그런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현혹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재벌 총수들이나 재계가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지탄을 받게 됩니다.
총수 경영의 문제점이라든지 환경 문제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재계분들도 다 수긍을 하세요. 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재계에서도 지금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새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력 집중, 경제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을 해야만 되고요. 그런 개혁이 없다면은 궁극적으로 지금 좀 이루어지는 개혁들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경제 권력에 의해서 다시 무효화되는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네. 자, 국민의 혈세,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러워진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고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이 낙하산 인사 얘기도 나옵니다. 뭐 탄핵 소추 의결이 될 때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어제도 3월 주총 관련해서 사회이사 선임들 봐도 좀 네. 권력기관 출신들 이렇게 지금 낙하산 문제 이런 인적 관리의 어떤 문제들도 좀 강력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사실 보면은 황대항 군한대행 이끈 기관에서 보면은 민생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참 무능하고 이른바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여준 게 맞습니다. AI 문제, 구제형 문제, 수많은 화재 문제. 그런데 공무원들이 낙하산 가고 자리 만드는 데는 정말 귀신 같은 재주를 보여줬어요. 민생은 등신이고 자기 이익은 귀신 같은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민주적인 통제가 없는 관료 조직이 결국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네네. 새 정부에서도 이런 관료들의 이런 행태를 우리가 봤습니다. 네. 새 정부가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국민 이익에 부합되도록 관료들을 잘 통제하고 유인을 잘 줘서 이끌어 나가야만이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가 있지. 관료들에게 사로잡히고 관료들에게 포획이 되기 시작하면 새 정부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민주적인 통제라는 정말 강력한 원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차기 정부 물론 60일 대선 이후에 등장하겠지만 꼭 해결해야 될 어떤 재벌 문제 해결의 과제 하나만 좀 제안해 주시죠. 네, 저는 무엇보다 재벌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차기 정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것이 어렵고 정말 힘든 길일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 과업을 수행을 못한다면은 차기 정부는 개혁에 실패하고 한국의 역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역사적인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재벌개혁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아직까지 야당 후보들에게서 저는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네. 오늘 이제 임명 이후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야당 후보들이 이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국민들도 같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오늘 뉴스 보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함께 생각과 의견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재벌 개혁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죠. 권력과 또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탈취했고 또 기업들도 뇌물 성격의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공생관계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익 또 회사의 이익은 잃고 마는 게 바로 정경유착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집중된 권력과 힘을 원하는 재벌 그리고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문제이자 비극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벌개혁,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정정당당하게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재벌개혁의 시작일 텐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멘트 하나 드릴게요.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어려운 어르신들 많다고 합니다. 수술비 비싸서 수술을 주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1670-9957, 1670-9957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대통령 파면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제 관련된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떤 스트레스 또 충격을 받고 어떤 걸 극복해야 될지 관련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대출을 더 옥죄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관련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탄핵 결정이 났고 이제는 60일 뒤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일단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권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경제정책이 거의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새 정부가 꾸려지면 위기 극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이제 같이 있는데요. 이 헌재 판결이 나오자마자 정재계는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줄줄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탄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거쳤으니까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한국경영자 총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모두 이 국가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당장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황인 만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서 금융시장 상황 점검하고 또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이럴 때 항상 이제 롤러코스터를 보이기 마련이죠. 정치 테마주 같은 걸 이제 점검하고 네. 또 북한의 사이버 해킹 가능성을 대피하는 한편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헌재 결정 이후 여전히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이고 이 정부를 중심으로 경제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가계대출 통계가 나왔는데요. 금융감독당국 이 가계대출 더 옥죄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이제 내놓은 가계대출 통계를 보니까 올 들어 은행권 1월과 2월 가계대출이 3조 원 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 원 늘어났던 것에 비해서는 속도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좀 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원이나 늘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3조 7천억 원에 비해서 증가폭이 1조 3천억 원이나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웅석 금감원장이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각 협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압박한 건데요. 어제도 또 은행권 여신 담당 부행장 소집해서 가계대출 폭탄될 수 있으니까 대출 심사 강화하고 규모를 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일단 금융권 가계대출 통계를 매주 집계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또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금융회사는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제2금융권 그러니까 상호금융조합이라든가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이런 구식 인기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상황인데요. 가계대출 확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더 골피를 쥐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분들은 또 걱정일 것 같습니다. 사드 보복 이야기 저희도 오늘 경제소리 준비하고 있지만 이 롯데만 피해보는 줄 알았는데요. LG생활건강이나 다른 부분도 피해가 있네요. 네, 이 LG생활건강의 항저우 화장품 공장, 여기가 이제 최근 항저우시 당국의 소방 점검에서 천장을 방화자재를 바꾸라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식 통지를 받은 건 아닌데 한 달간 가동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은데요. 사실 그동안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가 주요 타깃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들로도 보복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의 두 곳의 공장을 가동 중인데요. 항저우 공장에서는 스킨로션 같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연간 100억 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공장에서는 치약 같은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어제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점 수가 55곳, 그러니까 전체 점포의 절반을 넘었는데요. 지금 LG생활건강도 이런 처분을 받고 그러면 이제 점점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이 문제도 빨리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걱정입니다. 이 만능통장이라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저희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장단점을 따져봤는데 ISA 결국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정부가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차원에서 내놨던 상품이죠. 네. 세제 혜택까지 줘가면서 재테크 만능 통장으로 불렸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나와서 한 출시 3주 만에 가입자 120만 명 넘길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지난 1월 말 현재 은행과 증권, 보험사를 모두 합해서 ISA 전체 가입자 수는 236만 명을 조금 못 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240만 명을 기록한 뒤에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중도 해지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떨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역시 수익률이 낮다라는 게 가장 컸습니다. 25개 금융회사가 알아서 이제 투자금을 불려주는 일임형 IS 상품 201개의 이제 최근 6개월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요, 0.49%에 그쳤는데요. 네네. 연율 환산해보면 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겁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3% 가까이 올랐고, 시중은행 6개월 정기예금 금리도 1% 초반인데, 이런 수준이라면 굳이 ISA 수수료 내가면서 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인기를 끌어올리려면 금융사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대12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네, 탄핵 인용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려도 되고 있고요. 또 기대도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상황은 기대와 달리 안정적이다라는 뉴스 종종 등장했었죠. 증시 전문가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이 선고가 오전 11시에 나왔습니다. 지금 3시 30분에 장이 마감됐는데 오늘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일단 그 시장 분위기는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정도 수준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또 우려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가슴을 쓸어내린 결과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 측면도 있지만 시장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주식의 본질은 기업인데요. 기업 측면에 있어서 이번 탄핵 이슈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터인데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 왜냐하면 탄핵은 한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너무나 큰 이슈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은 그 심리만큼의 반영은 안 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유통시장인 주식시장에는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거래소는 6.29포인트, 0.3% 오른 데 반해서 코스닥은 똑같은 6.13포인트지만 1.01%로 거래소에 비해 약 3배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상승하는 면면을 보면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드 관련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어졌는데요. 사드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리고 홈쇼핑 업종 등 이런 그 내수, 유통 그리고 일부 롯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조금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대선 정국이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정책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동안 과거 정책에서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던 그런 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사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라든가 게임 업종 등에서는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오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되고 또 개인들이 그런 반영을 조금 더 시장에 내비치면서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과거의 흐름과는 다르게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탄핵 이후의 특징적인 장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 정책 방향의 변화, 사드 관련 얘기도 있고요. 또 대선 테마주 이런 것들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상황 보면서 또 증시 변화 면밀할 때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오늘 생생경제는 탄핵 인용 이후의 여파 또 여러 가지 생각해볼 과제들 이야기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유린한 혈세, 국가 예산 어떻게 지킬까 이런 얘기인데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가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앞서 재벌개혁 문제도 박상인 교수와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필요한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펴낸 분이죠. 20년간 국가 예산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감시해 온 분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헌법 이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함께 권력을 남용해서 사익을 챙겼다라는 인식을 받아들여서 판결이 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결정되는데 약간 도움이 돼서. 네네. 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큰일 하셨습니다. 네. 왜냐면, 예산이라는 게 정말 변호사들이나 검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건 이번에 큰 어떻게 보면 의미를 지닐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서 아무래도 국정농단이다 하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생각해보는 그 계기도 되고 국민적 합의도 이루는 건 좀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간략하게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사건에서 국가 예산을 농단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 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집중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ODA가 있습니다. 합쳐서 1조 4천억 정도가 관련 예산인데요. 네네. 근데 일단 문화 쪽에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관련한 문화 예산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체육 쪽에 체육진흥기관 관련한 돈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ODA 해외 원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난 강년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좀 깎이긴 했지만, 네. 아직도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해결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박근혜 게이트에서 엉뚱하게 흘러간 예산 1조 4천억 원,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 계속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네.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그냥 다 상당 부분 되돌릴 수가 있는데, 아마 제가 이번에 특검 수사할 때도 약간 협력하면서 느꼈던 것은, 네네.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저희가 못 찾아낸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만약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아마 훨씬 규모가 커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게 기존 1조 4천억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새로 찾아내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 자체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환수가 중요한 건 바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얘기인데요. 네. 탄핵을 반대하시거나 탄핵을 찬성하시거나 모든 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걸 특정 개인이 권력을 남용해서 유린한 문제인데, 이 개헌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VIP 발언, 즉 네. 태블릿 PC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발언 하나하나가 바로 다 예산으로 반영됐다. 이게 굉장히 좀 놀랐던 일이거든요. 이번 네, 예산 그렇죠. 국정농단 예산농단에도 이게 핵심 부분인데 이런 문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예산이 최대한 공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사실은 설사 제2의 최순실이 있다 하다 할지라도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과정을 좀 사람들이 모니터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언론이 또 보고 이런 게 있다면 네. 아마 제2의 최순실이 있어도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네. 예산 낭비하고 처벌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상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물론 국민의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생겨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들의 어떤 호사다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사, 조직, 예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눈먼 돈이라고 나라 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이 정말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입니다. 그런 게 농단되면 안 되겠죠. 소장님께서도 자료 분석하시면서 놀라셨다고 했지만 VIP라는 단어가 실제 예산 내역에 국가 예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546회가 2017년 예산이 들어있는데요. 네네. 엄청난 거죠. 546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네. 박스를 쳐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꼭 해야 한다. 대통령의 네. 지시다. 네. 그리고 그건 실제로 거의 전부 실현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고쳤다는 거는 오늘 다 이제 기적이 된 거잖아요. 네네. 내용을 최순실 씨가 고쳤고, 그게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찾아낸 건 그 546개 중에 한 200개도 안 돼요. 남은 것들은 저희가 약간 증명할 수 없거나 추측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네네. 수사가 진행되면 그 부분까지 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 검찰 또 법원 이 검사 판사분들께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 많이 도와드렸다. 네. 이제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또 입법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농단하지 않도록 잘 알고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대비책들 세워야 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제 그러면 대부분 민간 경제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범죄를 찾을 때도 민간 쪽 관련한 걸 찾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관료들의 손에 너무 예산이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관료들만, 그것도 특히 그거 담당하는 관료가 아닌 모르는. 네. 이런 폐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깜깜이 예산이 되는군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관료들끼리라도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고. 그리고 일반인도 알 수 있게 해주는 투명성 관련한 제도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투명성은 양적으로는 선진국하고 비슷한데요. 네. 질적으로는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게 투명성의 최종 목적인데. 네. 그냥 예산서만 툭 공개해버리면
모르죠. 저희가 네. 20년을 한 사람도 자세히 봐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제도들이 투명성 관련한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그래도 한 번은 벌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납세자 소송제도가 꼭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납세자 소송제도. 잘못된 네. 예산이다 돌려달라. 네. 환수하고 처벌하고. 네. 그리고 그걸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래야 그 짬짬이가 되는 부분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네. 책임과 처벌을 물리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앞서 저희가 재벌개혁 문제에서도 투명성 얘기가 나왔고요. 국가 예산을 농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책 내셨는데 좀 네. 예, 입법부, 사법부에 한 권씩 다 배포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널리 또 계속 국가 예산 감시, 모니터링 고생해 주시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시요.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금요일 경제의 소리입니다. 온통 청와대 또 헌법재판소에 시선이 몰려 있는데요. 사실 경제 현장은 여전히 힘듭니다. 명동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사드 배치의 외교적인 어떤 미숙함 또 경제적인 대응 실패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목소리들도 들릴 것 같습니다. 그 현장 따끈따끈하게 어제 취재해왔습니다. 이혜선 리포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제 소리 제가 앞서 좀 얘기했는데 네. 사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결국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소리를 들려드려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5월 9일 전까지 조기 대선도 치러야 하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손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좀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명 사드라고도 부릅니다. 네. 사드 배치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명동의 소리 오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명동 그러면 사실 중국 관광객분들 아주 많은 곳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한국인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특히 명동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화장품 가게는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화장품 가게에서 모객행위를 하는 소리를 좀 담아봤는데요. 네네. 점원분이 안에 들어와서 보세요.1+1입니다. 1+1이에요. 마스크팩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네. 여기서 그 퀴즈를 하나 짤막하게 드리면 늘 퀴즈를 준비해 오시는군요. 네. 이 점원분이 몇 %를 할인한다고 말했을까? 그것을 오늘의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你们看一下吧，打5折，买1送1，看一下面膜送的，看一下吧。你们看一下吧，打5折，送1看一下吧，比免税店便宜看一下吧。 진짜 어렵네요. 예. 네, 듣기 평가입니다. 원래 제가 중국어 물론 다른 언어도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몇 %인지 여러분 문자샵 0945번 50원의 단문 100원에 장문의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네, 참고 힌트 하나 드리면 세일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네. 모르겠네요. 네. 자, 이렇게 관광객들 참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어렵나요? 네, 과거에는 사실 이 화장품 가게가 아마 명동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업종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네. 그중에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가끔 일본인 관광객이나 중동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게에 들어오는 모습만 볼 수 있었는데요. 명동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최은실 씨에게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 5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 중국인 위주로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중국인들 거의 없어요. 거의 매출의 절반은 지금 줄었다고 보면 돼요. 12월 달부터 겨울부터 좀 줄기는 줄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확 준 게 알려요. 눈에 띄어요. 전에는 많이 손님이 저절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저절로 들어온 손님이 거의 없어요. 중국인 손님으로 위주로 돌렸는데 지금은 일본 손님? 네, 근데 일본 손님은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오다 나니까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외국인들 오시면 명동은 필수 코스잖아요. 진짜 대책을 안 하시면 거의 이 상태로 유지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네, 이분도 아마 중국 고객들을 상대하시는 분 같은데 네. 저절로 들어오시는 손님이 없다.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여행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 여파가 바로 드러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항공기 운항편도 제한을 하고요. 중국 내에서도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저가형 단체 관광객, 우리가 흔히 유커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 유커들이 화장품 업계나 면세 업계에서는 정말 너무 큰 손이었어요. 한 번 방문을 할 때마다 100만 원 단위로 화장품을 구매해 간다. 이런 이야기도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유커에게 기존에 의존하고 있던 화장품 매장이나 면세점은 이번에 큰 타격을 입었고요. 앞으로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걸 그렇게 크게 실감하지 못한다는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안 줄어들었나요? 네.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시죠? 네네.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통역과 길 안내를 해주던 이윤우 씨인데요. 네네. 이윤우 씨는 저가형 단체 관광객인 유커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자유여행을 다니는 개인 관광객, 쌍커를 주로 상대합니다. 이윤우 씨의 이야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저도 이제 뉴스 보잖아요. 그러면 뉴스 보면 중국인들이 많이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할 때는 많이 줄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중국인들은 요즘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카페 같은 거 아니면은 특정 SNS에 보는 캐릭터 그런 샵들을 많이 찾아서 오시기도 하고요. 40, 50대 아주머니 분들은 일단은 쇼핑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맛집들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도 한국을 오고 싶은 관광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여행의 자유까지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디를 내가 가고 싶다. 이거는 제 개인의 자유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중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막는다는 거는 그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예, 생생경제에서도 사실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유커가 아니라 쌍커. 네. 이 한자로 보면 산객이에요. 흩어져서 다니는 사람들. 네. 개별 관광객. 이게 중요한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유커하고 쌍커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여행사 패키지를 선택하는 사람은 유커, 자유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쌍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쌍커는 주로 중국의 2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행사의 저가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교통편이나 숙소, 관광지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여행을 준비합니다. 예. 인해 전술을 쓰지 않는 중국 관광객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에게 한국의 여행 상품 판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만 쌍커는 여기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쌍커들이 자신의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오기도 하고요. 아예 부모님에게 여행 코스를 설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명동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관광객끼리 3, 4, 5 모여서 명동을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가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좀 경쟁력을 찾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 유커의 물량 공세와 자본력이 막강했습니다만 이제는 쌍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이것을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명동을 찾아온 이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좀 담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 명동이 지금 텅 비었어. 전에는 여기가 사람이 사거리 저기가 차이나 거리를 할 정도로 중국 사람이 많았는데 중국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싸든가 뭔가 그거 하나로 갖고 이 어떡할 거야. 국민들만 지금 죽을 지경이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모든 거리가 화장품 가게만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 관광객만 위주로 한 화장품 가게가 어느 정도 자체 정비가 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해서 꼭 나쁜 것 같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정말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다 들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경제의 소리 또 이렇게 날카롭게 현장 소리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던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꺼지는 좋은 부탄. 좋은 부탄은 흔들면 소리가 나네. OJC.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상처는 직접 치료하면서, 잇몸은 왜 직접 치료 안 했을까? 잇몸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이치는 붓고 피나는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요즘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때머리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336님, 머리가 맑아집니다. 생생경제 듣고 있으면 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의견 받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5129님은 인터뷰에 언급된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정경유착에서 우리 회사 이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다 이렇죠. 그리고 이 재벌개혁 관련해서 많은 의견 주신 8106님도 감사드립니다. 퀴즈 50%라는 정답을 맞추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애청자분들이 계셔서 정말 긴장 바짝하고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또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